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발생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월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발생 1일 감염자 수는 16,000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도 굉장히 적게 나와가지고 215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16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00만 명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 드린 화이자 그리고 이제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FDA에서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은 그냥 선택 접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이 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약국 가셔가지고 4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세 이상만 우선 FDA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접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LA에서는 이 스텔스 오미크론 있지 않습니까? BA2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새로운 거 이것이 계속 지금 확산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씩 좀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LA 교육부에서도 좀 주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지금 학생들이 지금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도 굉장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다른 유행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하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올해까지만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계속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마스크 웬만하면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 실내 안에서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BTS 정국 있지 않습니까? 이 BTS의 정국이 미국에 와 있다고 합니다. 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와 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나 이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지금 막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전쟁 뉴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전쟁이 시작이 된 지 34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와, 전쟁이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하고 러시아가 드디어 5번째 5차 평화협정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5차 평화협정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는 별다른 진전은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키이우 지역에 있는 이 군사 활동을 drastically 그러니까 극적으로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줄이겠다고는 하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키이우에 계속 함락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가 지금 함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뉴스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크레인군이 계속 이제 공격을 계속 해대가면서 이 러시아군을 계속 밀어내고 있다고. 그리고 오히려 이 북서쪽에는 유크레인군이 러시아군을 만여 명 정도 이제 포위를 해가지고 이 러시아군이 벨라루즈로 후퇴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게 좀 말장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5차 평화협정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진전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 이외에도 수많은 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5시간 동안 계속 평화협정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평화협정에 대한 이제 초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정상 회담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화협정이 끝난 뒤로 키이우 그리고 이 체르니우에서 이 러시아 군대에
철수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완벽한 철수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 평화 협정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평화 협정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러시아 군대 이제 철수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종전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평화 협정에서 러시아는 유크레인이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그리고 원래부터 유크레인이 이 나토에 가입하는 게 말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크레인은 이 돈바스 지역에 친러 반군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유크레인이 나토에 가입하는 게 안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푸틴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은 목적이 지네들이 말한 거랑 틀리다라는 거죠. 목적은 그냥 영토 확장하고 푸틴의 자신의 입지를 좀 더 높이고 그러려고 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유크레인군의 병력이 훨씬 더 세가지고 지금 뭐 어마무시하게 잘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발을 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평화협정에서 러시아는 유크레인에 이 비나치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비나치화하는 것을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원래부터 유크레인 전체가 나치화가 됐다라는 말이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였죠. 나치화는 오히려 지금 푸틴이 러시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푸틴이 하는 게 예전에 히틀러가 했던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민족주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전쟁에 쳐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나치죠, 나치.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이렇게 끝나면서 다음 회담은 화상회담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번 이 평화협정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번 협정에서 독사를 시도를 한 정황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 강경파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안에 있는 이 강경파들이 이 평화협정을 막으려고 이렇게 독사를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유크레인 이 평화협상단이 왔을 때 한두 명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눈이 굉장히 시뻘겋게 이제 충혈이 되고, 그리고 얼굴하고 피부가 이렇게 막 벗겨졌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와, 이 독사를 당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화협상단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게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이에요. 이것은 예전에 탈레반 있지 않습니까? 탈레반도 하지 않았던 짓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러시아가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벼랑 끝에 있는 게 아닌가, 러시아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벼랑 끝에 있으면서, 그리고 유크레인군이 계속 이렇게 반격을 잘 해가면서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예비군 동원령을 이제 곧 선포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1일쯤에 러시아 쪽에서는 예비군 동원령을 이렇게 선포를 해가지고 대략 한 10만 명 정도의 예비군을 모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예비군을 동원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계속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병력 손실을 입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같이 또 붙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범죄자들을 사면을 해가지고 이 범죄자들까지 예비군에 넣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평화협정에서는 이렇게 좀 진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뒤로는 이렇게 또 예비군을 동원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하는 게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 이 유크레인 전쟁에서 우리는 핵폭탄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의 국가의 존폐가 걸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핵폭탄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전쟁이 유크레인 전쟁에서는 핵폭탄은 안 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평화 협정에서는 이 러시아가 조금 좋은 쪽으로, 이 평화에 가까운 쪽으로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정황을 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인공위성으로 계속 내려다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훨씬 더 잘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러시아가 평화에 진지하다라는 그런 신호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장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병력 추가하고 러시아 쪽에서는 예비군 징집을 한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병력을 지금 재정비를 하면서 아마도 더 공격을 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러시아는 이렇게 평화 협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진전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좀 안정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유크레인군이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엄청나게 러시아군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은 유크레인군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키이우나 이 여러 도시들에서 유크레인군,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반격에 성공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영토도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평화 협정에 대한 이제 진전이 조금 올라오면서 러시아군이 키이우 그리고 체르니히우 이 지역에서의 이제 군대를 이제 조금씩 빼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의 이제 공세는 이런 공세 작전은 조금 잦아들었다고 해요. 조금 없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냥 포격만 이제 조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유크레인군이 정말로 잘 싸워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군이 지금 이 전쟁에서 유리한 쪽에 있었다고 하면은 평화협정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겠죠. 유크레인군이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연군까지 이 키이우에는 굉장히 합세를 해가지고 특히 키이우에 유크레인군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화협정에서 유크레인군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유크레인군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 군대의 기갑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탱크나 이런 장갑차들 이런 것들의 손실이 2,000여 대나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740여 대 정도는 유크레인군이 이렇게 노획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2,800여 대 정도가 이 기갑 장비들이 손실이 됐다. 러시아 군대에서는 그에 반해 가지고 유크레인군은 어느 정도 손실은 있었지만 노획한 게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오히려 기갑 장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군은 어쨌든 유크레인군은 이렇게 정말 잘 싸워주고 있고요. 전쟁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유크레인 군이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유크레인 군은 전쟁 초기 때보다 지금 병력을 본다고 하면은 병력이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뭐 의용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전쟁을 시작을 했었을 때보다 지금이 2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아,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유크레인 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크레인 난민들이 이제 400만 명 정도가 되어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계속된 난민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400만 명,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마리오폴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마리오폴은 사실상 이제 함락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가지고 이 마리오폴 쪽에 계속 이제 포격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 마리오폴 쪽에 군대를 계속 이제 병력을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오폴은 이제 함락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잘 싸워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리오폴에서 엄청나게 이 유크레인군이
결사항전을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평화협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유크레인의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푸틴이 얼마 전에 요구한 이 가스 대금을 지불하는 데 있어가지고 루블화로 이제 지불하라라는 그런 요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G7 모두 다 만장일치로 거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위협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미국 전투기 F-35 있지 않습니까? 이 F-35를 88대를 더 구입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면 있어가지고 미국은 굉장히 좀 무기를 이렇게 전투기 같은 것도 많이 팔면서 이익을 좀 많이 얻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전쟁이 있음에 따라 가지고 이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화기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전차 화기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유크레인군이 이 대전차 화기를 굉장히 많이 쓰면서 러시아 탱크에 딱공을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땄는데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제블린 대전차 화기를 만드는 곳에서 더욱더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지원을 더 해주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미국 지원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러시아 외교관 17명을 추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벨기에에서도 러시아 외교관 21명을 추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 키이우에서 러시아 군대가 이제 조금씩 철수를 진행을 하면서 평화회담이 이제 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종전을 맞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쟁이 정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잘 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처음에 도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평화 유지군을 보낸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지금은 유크레인군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해가지고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좀 너네들을 이제 봐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빼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유크레인군이 정말로 잘 싸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러시아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 나중에 병력을 모아가지고 또 쳐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뉴스를 계속 잘 지켜보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이 전쟁 뉴스 말고 이제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 어제 또 좀 말도 안 되는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고속도로에서 눈보라가 치고 그리고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가지고 엄청나게 커다란 교통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50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다고 해요. 이 50중 추돌 사고 때문에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18휠러 엄청나게 커다란 그 미국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이 18휠러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제 쌓여 있었거든요. 충돌해 있는 상태였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18휠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이 자동차들을 막 받고 그 뒤로도 계속 자동차들이 안 보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그냥 갔다가 이렇게 막 사고를 막 계속 내는데 50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2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3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굉장히 안 보일 때는 정말 좀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천천히 달려야 해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또 미국에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이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어느 한 가정집에서 12살 소녀가 총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12살 소녀가 총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옆에 사촌 14살짜리 소녀 사촌도 있었다고 해요. 이 둘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총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했었나 봐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총이 발사가 되는 바람에 와 인스타그램 하고 있었던 이 12살 소녀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사촌 14살 사촌까지
둘 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미국에는 이렇게 총이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이런 어린이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정말 더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총기 풀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금 아무한테나 다 풀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그룹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그룹에서 10년 넘게 자산 가치를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산 가치를 조작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혜택을 이제 이렇게 봤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럼프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제발 트럼프 기소돼가지고 빨리 좀 깜빵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이런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작년에 일으킨 의사당 난입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의사당 난동 사건, 이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중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제발 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묶어가지고 좀 깜빵에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LA 근처 이 서든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서 좀 더 끔찍한 이제 교통사고가 벌어졌었다고 하는데요. 벤츠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벤츠 자동차를 몰고 20대 3명이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는데 과속을 했다고 합니다. 과속을 하다가 이 벤츠 자동차의 컨트롤을 잃어가지고 교각 있지 않습니까? 다리의 그 기둥, 교각에 그냥 박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컨트롤을 잃어가지고 교각에 박으면서 자동차가 두 동강이 나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화염에 휩싸였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 자동차 안에 타고 있었던 20살 20대 3명 모두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애나하임 이 구조대 팀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이 사고 현장을 수습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소방대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방대원으로 일하면서 20년 만에 가장 잔혹한 교통사고 현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젊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20대 애들은 이제 운전할 때 좀 과격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이렇게 또 태우고 가다 보면은 좀 우쭐우쭐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과속을 내거든요. 과속이 정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동차 차량의 성능만 믿다가 자신의 성능을 과대평가를 하는 거죠. 자신은 이렇게 빨리 가도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너무 빨리 달리다가 컨트롤을 잃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꼭 운전하실 때 조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윌 스미스가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히 크리스 락 이 코미디언도 잘못했습니다. 이 윌 스미스 부인을 좀 이렇게 개그 소재로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는데, 이것보다 더 잘못된 것은 윌 스미스의 행동이었죠.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 될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윌 스미스에 대한 뉴스가 또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 틱톡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아카데미 회 측에서는 지금 이 윌 스미스가 받은 트로피 있지 않습니까? 이 트로피를 회수를 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 회원에서 자격을 박탈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카데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윌 스미스가 어제 벌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은 뒤로도 뒤풀이 파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뒤풀이 파티에서 윌 스미스가 자신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춤추고 뭐 노래하고 랩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살을 좀 찌푸렸다. 아 추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 락, 이렇게 폭행을 당한 이 크리스 락도 윌 스미스가 과연 진짜 반성을 하는 건가? 라고 의구심이 든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또 본다고 하면은 윌 스미스는 사과문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가지고
부끄럽다. 내가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윌 스미스가 이번에만 이렇게 뺨을 때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10년 전에도 어느 한 리포터가 좀 윌 스미스한테 무례한 말을 했나봐요. 무례한 말을 해가지고 윌 스미스가 이 리포터도 뺨을 때렸다라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윌 스미스 너무나 자신이 좀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망각한 게 아닌가. 어쨌든 윌 스미스 이렇게 손찌검, 이 손버릇이 좀 굉장히 좀 나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엊그저께인가 이 엘살바도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살바도르에서 이틀간 76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상사태를 30일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완전히 무장을 한 경찰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제 곳곳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수색 작전을 계속 펼쳤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색 작전을 하면서 경찰이 1000여 명 정도의 조직 폭력배를 지금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갑자기 1000여 명 정도나 이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구속을 해버리는 바람에 엘살바도르에 있는 이제 감옥에서 죄수들이 먹는 이제 밥 있지 않습니까? 식사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1000여 명이나 구속이 되는 바람에 이런 또 해프닝이 있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무장 괴한이 열차를 습격을 해가지고 7명이나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주식시장 요번에 한번 또 보자고요. 오늘 또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상승세로 출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유크레인하고 러시아의 평화 협정이 어느 정도 좀 굉장히 극적 반전을 이루면서 진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0.8%, S&P 500도 0.8%,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 정도 굉장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이 장단기 국채 금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장단기 국채 금리 5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6년 이후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16년 만에 처음이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경기 침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6년도에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도 2, 3년 뒤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2024년도, 2025년도에 경기 침체가 또 살짝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1월달부터 이제 3월달에 신차 판매량이 16% 정도 이제 감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10년 만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 신차 판매량은 계속 줄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마도 내년 말쯤부터 생산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이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 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아마도 내년 말부터 내년 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내후년쯤부터 이제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를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이 주식을 스플릿을 2년 만에 또 스플릿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면서 어제는 뭐 8% 넘게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어제 단 하루 테슬라가 벌어들인 이 금액만 포드의 시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오른 게 어제만 이 테슬라 주가 오른 게 포드 시총 하나가 오른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또다시 이 밈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게임스탑 이 밈 주식 있지 않습니까? 이 게임스탑이 지난 일주일간 상승폭이 150%나 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AMC 주식 있지 않습니까? AMC 주식이 45%나 폭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 하루에 45%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게 많이
폭등을 한 상태이죠. 네, AMC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광산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인수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 AMC CEO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시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올라오다 보니까 AMC 주식 어제 45%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주식이 이렇게 들썩날썩 하면서 이제 조금씩 지금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어제 같은 경우는 또 4% 정도 오르면서 48,000달러 또 돌파를 했다라고 또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어제는 또 7% 정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유가가 이렇게 또 7% 정도 폭락을 한 이유는 중국 상하이 봉쇄, 그리고 테슬라 공장 중단,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유가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을 본다고 해도 오늘은 또 평화 협정이 또 굉장히 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에 유가는 또 2% 정도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유가를 보니까 대략 한 105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